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도박판입니다. 카지노 게임장. 오늘 또 월가는 카지노 게임이 큰 판이 벌어지고 있지요. 오늘은 뭐 중국 지표가 나쁘다 또는 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쁘다 미국 내에서 뭐 이런 핑계로 또 주가가 오랜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하루하루 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치고받고 하는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오늘 거대한 도박판이 구루 사이에, 구루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어떤 큰 배팅에서 성공해서 돈을 크게 번 사람을 구루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근데 이 구루 간의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마이클 벌인가요? 마이클 베리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하방 배팅을 크게 해가지고 구루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때부터 이제 유명하게 돼가지고 약세장의 배팅을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루로 등극한 사람이 캐시 우드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기술 기업을 일찍 발굴해서 크게 배팅을 해서 성공한, 그래서 최근에 구루로 등판한 여성이죠. 그래서 이 두 펀드 매니저 간에 지금 캐시우드가 만든 그 신혁신 기업 ETF들 그것을 올려놓은 데다가 하방 배팅을 크게 해가지고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누가 이길지는 지나가 봐야 알죠. 힘센 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월가 주식시장 이 거대한 도박판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도박판에서 그 속에서 별로 경기 지표나 뭐 이런 도박 게임하고 상관없는 기업 하나를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방산 기업이죠. 방산 기업은 최근 몇 년간 현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완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적폐 기업, 방산 비리의 원상이다 그래가지고 방산 기업들은 지난 4년간 완전히 그냥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뭐 남북도 경협이나 뭐 평화무드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무기 투자도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시장들을 완전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선고 받았던 이 기업 중 하나, LIG 넥스원을 오늘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살아나는 모멘텀을 최근에 다양한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프간 접수한 탈레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관심사항 속에 있는데,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모멘텀이죠. 중동 특수. 이 중동 특수는 뭘 기대해서 그러냐. 아프간은 뭐 탈레반이 접수했는데 주변 인접국이 문제죠. 탈레반이 접수된 이 아프가니스탄은 이 아랍 국가들 속에서도 이단 아닙니까? 자기들은 뭐 순수 최고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순수파라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게 아주 과격 이단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라로 전파될지 모르는 위험이 커졌죠. 그러니까 방어 무기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랍의 이 아프간을 제외한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죠, 뭐. 그래서 이 중동 방산 전시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LIG 넥스원이 해마다 여기에다가 혹시나 무기 팔까 해서 전시장을 크게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크게 열었다라고 여기 이제 보도가 나오죠. 그래서 중동 방산 전시회에 꼬박꼬박 참가하는 게, 거기 중동에서 우리 한국 무기가 가성비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 있고 수시로 수출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량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주식은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수출 전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이 K방산이라는 이 중동 아시아 국가의 K방산,
이게 방산이 로컬 전문으로 성장이 닫혀 있는 영역 아닙니까? 정부에서 수주해줘야만이 이게 매출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수출 물가가 트이면은 이게 성장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 기업이 아니에요. 수출 기업이에요. 그래 지금 현재는 LIG 넥슨이 뭐 수출이 비중이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근데 이게 중동 특수 노래 뭐 이런 게 물꼬가 트이면은 수출 비중 50% 이렇게 늘어나면은 성장 프리미엄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마진율도 훨씬 더 좋고, 국내는 뭐 마진 딱 정해놓고 정부에서 수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동 이런 데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마진을 크게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성이 열렸다, 성장판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말하자면 관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5년간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수출로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뚜껑이 열린 거죠. 사망선고 받은 게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가 지난 5월에 이르렀어. 그때부터 한번 모멘텀이 이제 이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관뚜껑이 드디어 열린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시 제 2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미사일 이 전문 회사인데, 이게 그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고도 제한, 거리 제한. 근데 이게 이제 해제되니까 마음껏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다행히 또 국산 요격 미사일 포대를 3배 늘린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 정부 방침 이런 건 뭐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를 나와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LIG 넥스원 전 주력 제품인데, 이 포대를 7개에서 20개로 늘리겠다. 이게 4월 3일자에 나왔는 보도인데, 요번에 아마 이건 아마 북한의 핵위협이 이제 자꾸 긴장이 증가되니까 우리도 방어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좀 정신이 좀 든 것 같아요. 방산기업 비리온상이라고 적폐기업이라고 최근에 다 죽여놨던 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정부에서는 조금은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아마 이 탈레반 사태가 일어난 걸 보고 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야, 이거 뭐 우리도 이게 미군 철수하면은 뭐 순식간에 북한에 점령 당할 수 있겠네. 이러한 위험이 이제 감지가 된다면은 이 포대가 20개가 아니라 50개, 100개로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철저히 방어를 해야죠, 미사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신규 수요를 폭증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벌써 슬슬 이 턴어라운드가 이러한 여러가지 다양한, 이번에는 탈레반 남의 나라 불행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어부지리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가능성입니다만은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관점에서 이 LIG 넥슨이 턴어라운드 할 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값을 받으려면 이게 보세요. 신정부 들어서면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주가가 그냥 추락한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는 지금 8만원 이대로 최소한 8만원, 지금보다 2배는 가격이 가야 원래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번에 또 자율 공시에 나왔는 게 며칠 전에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것도 뭐 이제 슬슬 이 회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방어 체계 무기 구매 뭐 또 여러 가지 이 방어에 대한 이 강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징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면은 이제 여기 최근에 3년간 또 올해 예상치까지 쭉 연결시켜 놨는데, 매출액이 최근에 부쩍 이제 늘어나고 있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죠. 이거 매출 조금만 더 넣으면 영업이익이면 2배, 3배 금방 늘어납니다.
그 지난 2018년, 19년 보세요. 완전 죽어 있었잖아. 당기순이 겨우 45원, 45억, 32억 숨만 쉬고 있다가 관속에서 숨만 간신히 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500억, 900억, 700억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회사들의 이제 단순히 그냥 반등하는 실적의 이러한 흐름만 이런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렇게 숨만 쉬고 있는 동안에도 배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줬어요. 이게 배당 수익률이 그때 1.35 보면은 1.90. 근데 작년 배당 보세요. 작년에 실적이 조금 살아나니까 배당 수익률이 3%.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배당 정책이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죽어 있는 회사도 배당을 그래도 꾸준히 많이는 못 줬지만은 1.3, 2% 주다가 조금 살아나니까 3% 배당을 줬잖아요, 작년에. 배당금은 원래 초에 지급했지만. 원래는 이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당기순이익이 579억에서 698억으로 지금 뭐 상반기에 이익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익 예상이 뭐 최소한 한 5%, 50%는 올라가고 보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중동이 특수맞이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주당 배당금이 원래 예상치를 뭐 791은 이거 어디서 예상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900원 줬으면 작년 실적 가지고 올 초에 900원 줬으면 여기 50%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배당금도 한 50% 늘어난다고 보면은 원래 한 1200원은 줄 것 같아요. 1200원 주면은 지금 주가에서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로서 충분히 장기 투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 동력이 완전 닫혀 있어서 소외 기업이었고 관심권에서 제외 기업이었지만 이제 관심권에서 한번 포트에 한번 편입해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관심 종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잠재 가치는 지금 주가 이미 죽었던 주가가 살아나는 정도이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에 있다라는 걸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신규로 매수하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포트에 신규 편입을 하려고 하는 주린이라면 분할 매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3, 4년간 주가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물려있는 악성 재고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번저만 오면 팔겠다고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번저만 오면 팔아치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도 이렇게 조금 오르면 떨어지고 대기 매도세에서 이걸 다시 소화하는 신규 매수자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 트레이딩 흐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고점에서는 일단 뭐 한 4분의 1 정도 살짝 진입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추가 하락 이러한 추세를 이렇게 봐가면서 하락시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포트 보유 물량 또는 포트 목표 물량을 채워나가는 이러한 분할 매수 전략이 또 중요합니다. 이 섣불리 한꺼번에 고점에서 매수해버리면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대기 매물 오랫동안 악성 재고에 의해서 또 조정을 당하겠죠. 그때 이거 내가 속았는갑다 잘못 들어왔는갑다 하고 손절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찔끔찔끔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죠.